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시입니다. 크록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다음 공부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볼 건데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크록스의 인기는 여전할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록스가 코로나의 수혜를 많이 받았고 주가 역시 그에 부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결국에는 크록스의 라는 기업의 미래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을 해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인기와 이 매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결국엔 결정, 그 다음에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매출 수준이 레벨이 조금 달라졌죠. 보시면 2배 정도, 2배 이상 올라간 매출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어, 여전히 분기별 매출 상승률은 플러스가 되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 1분기 매출을 좀 뜯어보면 헤이두두의 매출을 제외했을 때 크록스의 매출 자체가 하나, 둘, 세 분기 연속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크록스의 경쟁력 그리고 크록스의 약점, 위협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록스의 경쟁력은 절묘한 포지셔닝에 있다고 좀 판단하는데 편안함과 간편함, 쾌적함 이 조합된 크록스의 특성이 완벽하게 운동화와 슬리퍼 중간에 포지셔닝이 좀 돼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했고요. 이게 가장 큰 크록스의 강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슬리퍼 대비해서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포멀하게 착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클로우의 뒷부분 때문에 슬리퍼 대비해서는 훨씬 더 큰 활동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런 러닝화 대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정확하게 슬리퍼 이상의 활동성을 제공하고요. 조금 더 포멀한 착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슬리퍼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게 운동화만큼이나 구두만큼은 아니지만 포멀한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프로텍티브하다. 이 앞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음식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용성 그리고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슬리퍼를 신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이 앞부분에 대한 부상 위협이 있기 때문에 크록스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슬리퍼 대비해서 조금 더 편안하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라이트나 라이드 같은 소재 자체가 주는 편안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클로그 형태의 제품 형태가 주는 편안함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라이드가 주는 편안함이 좀 크지 않을까. 일반 슬리퍼 대비해서 이런 편안함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 대비해서는 조금 더 신기 편하다는 거죠, 사실은. 금방 신는 거예요. 특히나 애들이 신기 어려워하는 운동화 대신에 이런 크록스를 신으면 조금 더 쉽게 신고 쉽게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운동화나 외부 활동용 신발 측면에서는 크록스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스럽게도 운동화 대비해서 조금 더 시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싸고 그 다음에 물에 조금 자유롭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화 대비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비누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척하고 말리는데 훨씬 쉽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강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운동화와 슬리퍼 사이에 포지셔닝 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포지셔닝 그 다음에 유니크한 포지셔닝으로 독자적인 본인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록스를 선호하는 직업군 뭐 의사, 간호사, 하우스키퍼, 음식점 종업원, 요리사, 그다음에 바다 근처에서 일하는 직업 전부, 그다음에 요즘에 신입사원들을 보니까 저희는 슬리퍼를
책상 밑에서 몰래 신었는데 요새는 크록스를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바뀌고 있다. MZ세대 중심으로. 얼마 전 들어온 신입사원이 크록스 신고 있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도 덥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하시면서 크록스를 많이 착용하시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약점과 위협이 뭐냐라고 좀 평가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크록스 창립 이후에 제기됐던 못생김,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소재적으로 싸구려 고무 재질이 크록스의 위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워스트 50 워스트 인벤션으로 크록스가 22위에 랭크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사례가 좀 있고요. 실제로 위에서 보면 못생기긴 진짜 못생겨. 지비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정말 못생겼고, 형님들이 좀 아시겠지만 13일의 금요일 제이슨을 좀 연상시키는 비주얼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인정하는 브랜드 전략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못생긴 건 못생긴 거다 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크록스의 위크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 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협 측면에서 보면 원조라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카피캣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덕스라는 브랜드에서 똑같은 크록스와 똑같은 제품을, 클로그 제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17년 8월에 크록스는 클로그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경쟁사인 덕스에 패배를 했습니다. 원조라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의 디자인은 크록스가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다만 이 덕스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진행 중에 파산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크록스가 미국 내 소송에서는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유럽에서는 디자인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록스는 월마트나 다이소 같은 제품, 그 다음에 이런 마켓에 크록스와 비슷한, 클로그와 비슷한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록스는 전방위적으로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이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소재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만들기 어렵지가 않다. 결국에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을 소송으로 좀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크록스는 본인들의 정체성 내지는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크로그 디자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브랜딩 측면에서 크록스는 굉장히 활발한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올라이프, 그 다음에 드류 베리모라는 스타와 콜라보레이션 하기도 하고, 여기는 저스틴 비버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를 상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케인이라는 고급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킥스, 베니 뉴욕이라는 뉴욕의 백화점 같은 곳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싸이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루크 콤즈라는 아티스트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상향시키고 있고, 조금 더 재밌는 브랜드,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MZ세대에 어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먹히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크림에 들어가 보면 이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했던 제품들이 35만원, 31만원, 130만원, 발렌시아가랑 했던 콜라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그 다음에 90만원, 이렇게 좀 높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희소성을 가지고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이런 콜라보레이션 전략들이 먹히고 있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보면 이런 구글 트렌드 측면에서도 한국을 보면 이렇게 좀 우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우상하고 있는 모습. 물론 헤이드도 인수할 때 조금 검색이 많이 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발 브랜드 순위에서도 크록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7년도에 38위, 18년 13위, 19년 7위, 20년도에 8위 조금 내려갔다가 21년도에는 6위까지 오른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의 인식 측면에서도 굉장히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브랜드의 구글 트렌드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처음에 던졌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시점이 좀 온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매출은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자신감은 넘치나 좀 자주 틀리지만 자신감 있게 예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배경에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썼던 기사에 많은 답변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Love them or hate them, Crocs are back 이라는 기사를 좀 보면 바뀌지 않은 것은 그들의 전략입니다. Stay ugly, 그리고 지비치라는 그들의 아이템. 그리고 바뀐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 코로나 전후에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됐다. 그리고 더욱 다양해진 지비츠. 이런 부분들이 크록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다 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크록스의 인기와 매출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omfort first at this stage in my life. The pandemic, analysts say, has accelerated the shift toward comfort and nostalgia. 그러니까 패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함과 향수적인 측면에서 어필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비단 크록스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맘스진이라는 이런 예전에 유행했던 청바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염색 티셔츠, 그리고 테바 샌들 같은 이런 제품들이 다시 인기를 끌면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향수를 불러일으킨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결국에는 패션보다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런 트렌드가 크록스에는 긍정적으로 향후 미래의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 I realize there's no reason to keep my feet squeezed up. 결국에는 내 발가락들이 패션이란 이유로 이렇게 작은 좁은 위치에서 숨막히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라고 팬데믹을 계기로 느꼈다고 했고요. My toes can finally breathe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패션,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내 신체가 고통받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식의 변화가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일어났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좀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Psychographic change, comfort is cool, and the pandemic has helped this. 사람들의 인식에 심리학적인 변화가 있었고, 편안한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크록스가 못생겼다는 그런 단점을 커버해주고, 크록스가 편안한 신발, 그리고 실용적인 신발이라는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얘기도 있지만 comfort over passion. 결국에는 패션보다는 컴포트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ut I've always been one to pick comfort over passion. 저는 언제나 패션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이 특정인으로서 인터뷰를 했지만 이런 인식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이런 인식의 변화가 크록스에 긍정적으로 미래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젠지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다. 그리고 저만의 개성이 중요하다 라는 인식을 가진 세대라는 부분입니다. 못생겼지만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만 편하면 된다.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졌고, 못생겨도 오케이. 브랜드가 더 유명해질수록 못생겨도 되는 이런 심리는 더더욱 강해진다는 겁니다. 크록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들이 요구하는
브랜드에서 원하는 브랜드에서 점점 순위가 높아지면 못생겨지더라도 크록스라는 브랜드만으로 당당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Finally, I realize I can wear whatever I want. 결국에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신고 남들이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Crocs has simplified the shoe so it's a blank canvas. 그리고 이 지비치라는 액세서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내가 가진 신발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성 표현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필하고 있다. 크록스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입니다. 블랭크 캔버스. 이렇게 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신발은 세상에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비치가 개성 표현 측면에서 젠지와 부합하는 커스터마이징과 개성 표현에 명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고, 못생긴 이 외모를 굉장히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대적인 요구와 그리고 젠지 그 소비력을 가진 젠지 향후에 큰 손으로 부각될 젠지의 성향과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패션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그리고 젠지가 추구하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개성 표현을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크록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만의 만족해서, 그리고 예쁨보다는 편안함, 세상의 변화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젠지와 저희 물론 X세대들도 젠지뿐만 아니라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사줬는데 편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좀 신경 가고 있기 때문에 젠지뿐만 아니라 형님들과 저 같은 젠 X들도 이런 세상의 변화에 동참을 하고 있다. 편한 게 좋다. 애들 키우다 보면 뭐 남들 시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의 만족, 나의 개성,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향후에도 다른 제품에도 계속 적용이 될 것 같고 강해질 것 같다. 이게 시대 정신에 맞는 제품이나 주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결국에는 크록스가 여전히 코로나 종식 시대에도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신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을 제 나름대로 해봤고요. 답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논리 구성과 추론,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한 크록스의 반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향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형님들도 저의 이런 생각도 한 번쯤 생각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향후에 크록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람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한번 밸류에이션이나 그리고 1분기 IR 자료를 보면서 한번 재무적인 측면들, 그리고 향후에 회사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